안녕하세요. 김포 상큼한 텃밭입니다. 오늘은 5월 25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 저녁에는 저희 텃밭에 있는 오이밭에 나와봤습니다. 오이 좀 잘 키우려고 숨치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. 오이가 이 정도로 자라면은 지금 밑에 보시면 이 오이가 이렇게 지금 달려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거는 다 쳐주고 잘라줘야 됩니다. 벼순도, 이 아들순도 나와 있죠. 아들순도 잘라주고, 그 다음에 지금 달린 오이도 잘라주고, 이 오이도 잘라주고, 여기 나오는 겨순도 잘라주고, 여기 오이도 요것도 잘라줍니다. 여기 겨순도 잘라주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는 오이 있죠. 여기 요것도 잘라주고, 한 5마디, 6마디 이하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잘라주고 원대만 키워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아들순이나 나머지 순들은 다 잘라주고 이제 원대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달아야지, 오이를 달아야지만 오이가 튼실하고 맛있고요.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온 거는 얼른 제거를 해줘야지 위로 성장도 잘하고 그리고 뿌리 활착도 좀 더 잘 됩니다. 그래서 오이를 늦게까지 많이 따먹으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.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오이가 이제 계속 매디마다 열리거든요. 열리면은 이런 넝쿨선도 잘라주고, 그 다음에 오이를 땄으면은 그 밑에 있는 이파리는 다 제거를 해줍니다. 제거를 해줘야지 좋습니다. 여기 아직도 남아있네요. 여기 겨순이. 맨 밑에 거 하나 더 이거 따주겠습니다. 이렇게 이파리가 벌써 색깔이 변했죠. 이 오이가 좀 병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이게 보면은 진딧물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녹균병, 그 다음에 흰가루병, 이런 게 좀 많이 옵니다. 그런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서 지금 오이가 달리지 않았을 때 흰가루병 약을 좀 쳐주고 살균제를 좀 쳐주고요. 그 다음에 진딧물은 저기 코니도 잎제나 코모도 잎제라고 있습니다. 그거를 사셔가지고 심으실 때 이 뿌리 밑에다가, 뿌리에 닿아도 괜찮습니다. 한 2g씩 이렇게 넣고서 그리고 심으셔도 되고요. 그리고 미리 심으셨으면은 여기다가 그 한 2g 정도를 넣고서 그 다음에 흙으로 덮어줍니다. 그러면 이게 몇 개월 가거든요. 그럼 진딧물 걱정은 안 해도 되고, 나머지 예방적인 차원에서 살균제를 한번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무가 계속 자라게 되면은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되는데요. 자라면 요거 내림 순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풀러가지고 내려줍니다. 그래서 줄을 타고서 쭉 올라가면 밑으로 좀 내려줘가지고 밑에는 또아리트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오이를 또 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은 오이가 한 4m, 5m 이상까지 자랍니다. 근데 대신에 이 오이는 물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. 그래가지고 물을 충분히 관수를 해줘야지만 오이가 잘 자라고요. 물이 없을 경우에는 곡과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 황반 현상이라 가지고요, 이 누런 색깔이 빨리 옵니다. 그게 성장이 거의 끝나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물이 적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. 그렇다고 너무 또 가습하는 거는 좀 더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관주 호스를 깔아 가지고 한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물을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물이 너무 많으면은요, 이 오이나무가 못 자라고, 그 다음에 물이 너무 없으면은 못 자라고 잎이 누렇게 뜹니다. 그리고 열매가 고가가 생기고, 그런 경우에 보시고서 물을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비료도 많이 먹는데요. 비료는 질소질 성분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비료는 항상 좀 여유 있게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것도 또 너무 과하게 넣어도 좀 안 되겠죠.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관주 호수를 통해 가지고 500배를 해 가지고 관주를 하고 있습니다. 보통 보면 한 7, 8일에 한 번 정도. 너무 질소 비료가 많아도 문제가 되고요, 없어도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보통 저희 같으면은 NK 비료를 쓰는데요, 질산 칼리죠. 그 비료를 관주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.
여기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. 이 밑에 오이가 잘 열려 있습니다. 아까워도 따줘야 됩니다. 그런 건. 이 정도까지는 됐고, 이제 요 위로 키우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, 한 8월 초까지는 계속 오이를 딸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, 계속 내림 작업을 해가지고 오이를 따시다가, 더 이상, 오이가 막 꼬부라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의 성장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때는, 나무를 성장을 끝내고 그만 따시면 되고요. 대신에 그 전에 여름 모를 미리 사서다가 옆에다 심어 놓으면은 그 여름 오이를 또 한 9월 달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재배를 하시면은 아마 오이도 제법 많이 따고 그렇게 될 겁니다. 지금 저희들 보시면은 오이가 한 40개를 심었는데요. 이 세 주는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고사를 했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있는 거는 일반 오이 씨를 뿌린 거고요. 그리고 이쪽에 있는 오이는 접 붙인 오이입니다. 이 접을 붙여가지고 호박에다가 접을 붙여가지고 오이를 심었습니다. 먼저 제가 보여드린 동영상에도 그게 있는데 이 접을 붙이게 되면은 아주 흡비력이 강해가지고요. 처음에는 지금 날씨가 올해는 추워가지고 많이 못 자랐습니다.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아마 이게 쭉쭉 자라면서 아마 성장이 굉장히 빠를 겁니다. 지금 보시면 대도 훨씬 다른 것보다 좀 굵고요. 그렇습니다. 네, 올해는 그래서 두 가지를 심어 봐가지고 접목 오이하고 접 붙이지 않은 오이 어떤 게 어느 식으로 자라는지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쪽에 옆에 보시는 것은 접목을 나중에 한번 더 해가지고 아직 이제 이식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주 좀 작습니다. 크기가. 네. 이 접목 오이도 보시면 벌써 오이가 달렸네요. 오이가 달린 게 좀 특이합니다. 이거는 이런 거는 미리 잘라주는 게 좋겠네요. 그리고 이 오이는 박과 중에서 유일하게 자가 수정이 됩니다. 그래서 수꽃이 있으면 수꽃을 따버려도 관계가 없습니다. 이 앙꽃 하나만 가지고 자가 수분이 돼가지고 수정이 되거든요. 이 박과식물 뭐 수박, 참외, 그 다음에 호박 이런 종류들은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오이만은 수정을 안 해도 자가 수정이 돼가지고 열립니다. 그래서 수꽃은 필요가 없고요. 그래서 보면 마디마디마다 다 이렇게 오이가 물고 나옵니다. 대신에 어떤 경우를 보면 오이를 물고 나오지 않고 수꽃만 피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경우는 아마 질소 과다라든지 또 수분이 좀 적다든지 아니면 땅에 염류 축적이 좀 심하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런 현상이 온다고 합니다. 그렇다고 나무를 자르시면 안 됩니다. 그 위로 올라가면 나중에는 또 암꽃이 또 올라오니까 그때 그런 식으로 키우시면 됩니다. 오늘은 텃밭에서 오이 키우는 좀 방법을 좀 얘기를 해 봤는데요.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열심히 매년 키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잘 자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혹시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. 그리고 또 일반인 분들은 오이가 어떻게 크는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아마 조금씩 오이가 이렇게 크는구나 하는 걸 좀 아실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 동영상을 매번 올리고 있습니다. 네. 지금까지 김포 상큼한 텃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